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4달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이 있었지만 오래 만나서 그런지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오래 만나면 나중에 늦바람이 와서 헤어진다며 주변에서 말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그런 부분에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애틋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랬던 저희이기에 주변에서 예상했던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3일 전 친구들이 처녀 파티를 해주겠다며 시간을 비우라고 한참 전부터 당부를 하였고 남편에게 친구들과 처녀 파티 외박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을 테니 사고만 치지 말고 신나게 놀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간단히 친구들과 술도 먹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파티룸을 잡아서 처녀 파티를 할 계획이었는데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클럽을 가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고 어느덧 저희는 이태원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클럽을 다니면서 신나게 놀면서 술도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 오른 다음부터는 기억이 중간중간 끊겨서 나는데 주변에 외국인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약해둔 파티룸에 들어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 남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이 정확히 나는 부분은 큰 침대에서 흑인 남자 2명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정도로 자극이 왔고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남자라고는 남편밖에는 경험이 없는 저였는데도 그 흑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거부하기에는 많이 지난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확인을 해보니 피임도 안 한 채 제 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마무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일탈은 끝이 났고 친구들에게는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도 불타는 시간을 같이 보냈기에 비밀을 꼭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신혼부부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것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처음으로 피임이 없이 관계도 가졌습니다. 며칠 전 일탈이 기억이 나기는 했지만 남편과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도 길었고 나이도 있기에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기로 남편과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쯤 지났을 때 감기 기운 등 몸이 아팠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약을 챙겨 먹으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임신 아니냐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줄즉 임신이 되었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를 다녀왔고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행복해하였고 저도 그때는 좋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친구들이 한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묻길래 당연히 남편밖에 없지 하고 아무 생각이 답을 하다가 그날의 일탈이 생각이 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도 연애할 때 술김에 몇 번의 피임 실수가 있었지만 임신도 안 되었고 임신이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기에 일탈의 그날도 큰 걱정 없이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다들 DNA 검사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임신 중 친자 확인은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생리주기가 일정한 편이라서 날짜상 남편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달 건너뛴 적도 있기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흑인이기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는 흑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산과 동시에 남편이 아이가 아닌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해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유산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날짜를 따져보니 남편의 아이가 맞는다고 마음의 안정을 찾다가도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등등 그렇게 고민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오만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행복한 생각하면서 태교를 해야 될 시기에 입맛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먹는 것도 체하기 때문에 토하기 일쑤고 잠도 마음 편히 못 자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말라만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입덧이 심해서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인데 차마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고 역시 지워야 하나라는 생각에 몇 번을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 앞까지 갔지만 번번이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빨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데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죽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특히나 병원 진료 중에 선생님께서 주수 대비 애가 크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처녀 파티를 한 것도 클럽을 간 것도 그것도 이태원으로 간 것도 모든 것을 원망하고 그렇게 행동한 제가 죽을 만큼 밉습니다. 처녀 파티를 준비해준 친구들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만 정신 못 차리게 술을 마신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라도 거절을 했어야 됐는데 그 자극이 뭐라고 제가 미쳤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솔직하게 상황을 말한다면 남편이 이해해줄 상황은 아닌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좀 넘었고 1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구직 활동을 고민해보았지만 임신을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복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묻고 이유를 알고는 싶지만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주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기에 제 취업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일단은 편하게 쉬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쉬면서 간간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직이사가 없는 것인지 매일 개인만 하면서 주기적으로 시댁에 가서 용돈 겸 생활비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저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본인이 하겠다면서 며칠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시댁에서 돈 받아오면 된다면서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평생을 책임을 져주실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시댁 부모님이 젊으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해서 친구네 집으로 놀려갔습니다. 한참 전에 이사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집들이도 없었고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는 처음 봤습니다. 그전보다 확실히 친구가 여유도 있어 보였고 부럽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제 남편의 안부를 물었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남편의 일자리를 부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재미있게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다음날 바로 남편은 친구 남편의 회사 취업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더 자주 보고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이기에 남편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인지 다닌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게다가 아내의 지인 회사인데 회사 돈을 횡령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와 연애할 때부터 몇 번 봤었기 때문에 연락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해하면서 받는 친구 남편 목소리에 일단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CCTV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 남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횡령을 인정하고 금액 변상을 하면 조용히 끝날 일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공적인 부분이라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녁에 무작정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남편 퇴근할 시간쯤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랑 연애할 때도 저한테 접근했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자 문제로 속상하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기에 무작정 조용한 곳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였습니다. 적당히 한번 제가 눈만 질끈 감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술을 다 마셨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에는 같이 호텔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를 하였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호텔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취를 하였음에도 밤새 당했던 괴롭힘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서는 방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좋았다며 조만간 또 보자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일단 남편은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다고 또 보자고 답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은 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 속에서 잊고 싶을 만큼 끔찍한 시간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였고 결론이 확실히 날 때까지는 그의 요구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약속을 재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일은 오해인 것으로 처리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지방 근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숙소는 제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업이 없기에 같이 내려가도 되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친구 남편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던 친구 남편은 수시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저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제 영혼과 인격마저도 사라지는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에게 많은 돈을 주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만지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두 집 살림하면서 늘어난 생활비도 충당하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싫고 끔찍한 시간이지만 친구 남편이 주고 가는 돈은 거절할 수도 끊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기 전에 시간을 알려주면서 원하는 복장이나 상황, 용품 등을 문자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의 요구사항들을 준비합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의상과 용품들이 점점 많아져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였더니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줄 테니 옮겨두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만남도 거기서 가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이 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해외 지사로 발령 나게 되면서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같이 따라서 갈까도 생각했지만 1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하고 있던 가게도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자주 병원에 가시는 것 같더니 결국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였지만 병원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한 걱정이셨습니다. 자식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전세의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내질 수 있는 집도 해드렸고 엄마의 개인적인 빚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엄마의 병원비마저 남편에게 말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못 가진 이유 중에 엄마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아직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녁에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술도 마시면서 있다 보니 몸도 힘들고 속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노래방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시면서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 노래방에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고 가게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도 매일매일 가게로 오셨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며느리 가게 매출도 올려줄 겸 식사하시려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고 배달을 다녀올 수 있게 가게도 봐주시고 급한 물건들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저도 암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시아버지가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백숙을 해드리려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이기에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만 해서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출근하실 것 같고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점심때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끔 회식은 안 시켜준다면서 시아버지가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샀다며 주차를 하고 같이 아버님과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고 호프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와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안으셨습니다. 화들짝 놀랬지만 갑자기 밀치면 다치실까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뒤돌아보았고 시아버지의 키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외롭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칼에 이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어야 했는데 저도 미쳤는지 술에 취한 것인지 시아버지는 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안 나오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옷이 올라가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놀래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주책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 몸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시아버지의 터치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쉬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지내다 보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당장 아기를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 배 다른 동생이고 아내가 새엄마로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되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